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언론 매체인 데일리안의 특집 기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정은 환영받을 수 없는 자. 테러로 죽어간 희생자들. 김정은의 답방을 앞두고 한국의 때 아닌 김정은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시민 환영단, 백두칭송위원회 등 환영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했고 급기야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위인이다는 외침이 울렸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비핵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김씨 일가의 손에 묻은 희생자들의 피는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짙으며 김정은은 그에 따른 사죄는커녕 오히려 남한의 책임을 지우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왜 김정은이 환영받을 수 없으며 또 그래야만 하는지 김씨 일가에 의해 희생당한 이들을 헤아려 봤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격언이 있다. 한반도 미래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서 이 격언은 의미가 더 각별하게 다가온다. 북한은 6.25 전쟁 발발 이전부터 한국 사회의 혼란 국대화 및 붕괴를 목표로 도발을 수차례 감행해왔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950년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총 1977회의 침투를 시도했고 1117회의 국지 도발을 벌였다. 북한은 때로 군사적 지역이 아닌 사회 일상의 영역에 침투해 민간인들을 타깃으로 한 잔혹한 테러도 서슴지 않았다. 테러 장소는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았고 무고한 희생자들의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았다. 1967년 1월 19일 북한군은 강원도 동쪽 해상에서 우리 오선을 보호하던 대한민국 해군 초계 호위함의 해안포를 발사했다. 이 공격으로 우리 함선은 침몰했고 승조원 79명 중 39명이 사망했다. 사건 직후에도 북한 해군은 우리 오선 납북을 수차례 감행했고 한 오선에 200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해 침몰시키기도 했다. 1983년 10월 9일 북한은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위치한 아웅산 묘소에 공작원을 파견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냥한 폭파 암살을 시도했다. 전 대통령은 우연히 사건 현장에 없어 화를 면했지만 한국의 외교 사절단과 취재기자 등 17명이 숨졌고 14명이 중경상을 입는 큰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현장에 있던 미얀마 정부 관계자 4명이 폭발에 사망했고 3명은 북측 공작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순직했다. 1986년 9월 14일에는 북한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은 이슬람 테러 조직이 김포국제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감행했다. 이 테러로 일가족 4명과 공항관리공단 직원 1명 등 총 5명이 숨지고 3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987년 11월 29일에는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김윤희 등 북한 공작원 2명에 의해 폭파해 탑승자 115명이 전원 사망했다. 이들 사건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유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봄바람이 불 때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다. 1999년 6월 15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해군의 선제 도발로 제1차 연평해전이 발발했고 우리 해군 7명이 부상당했다. 이후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부근 NLL 일대에서 북한 해군 경비정의 선제 폭격 도발로 제2차 연평해전이 발발했고 우리 해군 6명 전사 18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 2008년 7월 11일 북한으로 금강산 관광을 간 우리 국민 박왕자 씨가 호텔 밖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조선인민군 육군 초병이 등 뒤에서 쏜 총탄에 의해 사망했고 2010년 3월 26일에는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 천안함이 폭침당해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해병대 전사자 2명, 군인 중경상 16명, 민간인 사망자 2명, 민간인 중경상 3명 등의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에게 테러의 모자를 씌우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며 이런 날강도 깡패 무리와는 언제든 어떤 식으로든 톡톡히 계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굳히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같은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일부 대남 테러 도발 행위의 주체임을 간접적으로 인정은 하면서도 공식적인 사과를 내놓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북한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은 지난 4월 천안함 폭침 사태에 대해 남조선 보수 패당이 조작해낸 치졸한 모략국이라고 주장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연평도 포사격전의 통쾌한 승리는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높이 모신 인민군의 불패 기상을 과시한 일대 사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북한은 국내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때마다 관계 개선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논의들이 공론화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에 바빴다. 한편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지금도 북한의 대남 테러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화해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현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국가에서 해킹 등 사이버 테러 행위는 폭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남북은 지난 9월 군사 합의를 통해 일체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상, 해상, 공중, 우주에 이어 제5전장으로 꼽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부재된 틈을 노리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과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역사는 1만 년 전, 1000년 전에 종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명언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다. 북한의 죄악은 세월과 화해만으로 결코 치유될 수 없다. 모든 적대 행위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던 북한 최고 지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만이 상처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다. 남북이 평화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슴 아픈 비극의 역사를 직시하고 끝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 격언대로 역사를 잊고 전진하려는 한 민족에게 나아갈 미래는 없다. 지금까지 김정은이 왜 환영할 수 없는 자인지 데일리안의 특집 기사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